안녕하세요. 한남대학교 개태교육혁신원 교사센터 연구중 정경 전현옥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 발표자죠. 제 발표가 끝나면 맛있는 점심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학습 역량 향상 효과 분석, 저희 한남대학교 교수학습센터 다야 체계 중심으로 요거를 발표하겠습니다. 바로 목차 확인해 보시면요. 예. 매우 간단합니다. 우선 한남대학교 교수학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에 따라서 다야 체계에 따른 학습 역량을 알아야 그 연구 결과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연구 결과 같아서 다야 체계에 따른 학습 역량 설명을 드리고, 또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습 역량 향상 효과 분석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는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면요, 요 도식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안 보이네. 요 도식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에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선생님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도식일 거예요. PDCI 구조라고. 이 PDCI 구조에 따라서 대부분의 학교가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금 거기에 따라 환류를 진행하고 있는데, 요 체계에 따라서 교사학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를 조금 생각해 보면, 우선 계획 단계에서 다양한 요구 조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평가 단계에서 만족도 연구가 있는데 지금 우리 대학에서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뭐 공통 문항을 주고 프로그램별로 공통 문항을 주고 그거를 프로그램별로 비교해서 성과를 본다든지 만족도를 본다든지, 또 연차별로 하나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변화하고 개선된 사항들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보는 연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또 연구 보고서라고 하긴 어렵지만 다양한 사례들이 나올 수 있고, 이번 발표와 연결되어 있는 효과 분석 연구들이 대체적으로 교수학센터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적용 단계의 내용 같은 경우들은 다양한 다른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남대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계획 단계에서 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타 대학들에서도 다 이루어지고 있는 교수에 대한 인식 및 수요 조사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학생에 대한 수요 및 인식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 결과들 같은 경우는 차년도 연간 계획이라든지 다음 학기 뭐 단위 프로그램 계획에서 그 개선 사항들을 반영함으로써 교수나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정책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대상이 학생이나 그 교수에 따라서 인식을 조사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번 연도 저희 학교 같은 경우 에듀테크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대상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평가 단계에서 지금 교수학센터에서 진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아까 이제 박진아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대학생활 적응 검사라는 것을 우리 학교는 지금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대학생활 적응 검사 결과를 활용해서 그 학생들이 만족도 제고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연구 진행되었고요. 또 연구 보고서는 아니지만 매 학기 우수 사례집과 학년도 단위 우수 사례가 지금 찍히고 있고, 아마 작년 기준으로 54개 정도의 우수 사례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실행 단계에서 연구를 보시면, 우선 교수 영역에서 보시면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해서 우수 강의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연구가 진행되었고, 질적 연구 방법과 같이 이제 양적 연구 방법을 진행하기 위해 교수 역량 진단 도구를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요번 연도에 진행된 건 아니고요. 이미 이제 개발되어 있었고, 해당 연구를 통해서 개발된 교수 역량 진단 도구를 가지고 매년 교수 역량 향상 분석 보고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학습과 관련해서도 성과나 효과에 관련된 보고서들이 지금 교사학센터에서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질적 연구 방법, 지금 학습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을 데리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질적으로 얼마나 향상되어 있는지 하는 질적 연구 보고서가 나왔고요. 또 양적 연구로 확인하기 위해서 교수 역량 진단 도구와 마찬가지로 학습 역량 진단 도구를 기개발하였습니다. 이미 개발되어 있던 학습 역량 진단 도구를 활용해서 매년 학습 역량 향상 분석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 이번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 발표회에서 그 성과를 드러내기에 가장 좋은 예산 투입도 많고 인력도 많이 투입되는 학습 역량 향상 분석 보고서를 가지고 뒤에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습 역량 향상 분석 보고서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한남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다이아 체계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이건 넣은 건데, 이거는 H브릿지 저희 중장기 발전 계획에서 제가 필요한 부분만 재구성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상위 개념이 뭐 설립 이념이라든지 교육 목적 부분은 좀 제외하고 학습 역량이랑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세부 실행 과제를 가져다가 이제 표를 만든 건데, 여기 세부 실행 과제 1-1-3-3 보면 학습 역량 제고를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 편성 운영 체계 강화라는 요 세부 과제를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에서는 자체 평가 지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안에는 뭐 프로그램에 대한 실적 같은 게 포함되어 있고, 또 예산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 학습 역량 다이아 LC 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학생이라든지 그 향상도 점수 같은 게 저희 중장기 발전 계획 하에서 체계적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 학습 역량을 보시면 자기 결정성 학습 동기, 학습 몰입, 실천 학습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습 역량이라는 게 우리 학교에서는 그 비교과 교육 과정을 통해서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강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다이아 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습 역량이 총 맨 아래에 보시면 자기결정성 학습 동기랑 학습 몰입 그리고 실천 학습이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위로 따라 올라가서 프로그램 유형을 보시면 그에 맞게 자기 결정성 동기 유발형, 그리고 몰입 강화형, 실점 체험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주요 프로그램, 지금 이거는 교사학습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매칭해 놓은 거고요. 다시 다른 뭐 상담센터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인성센터라든지 다양한 비교과를 운영하는 부서에서도 다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요거 자기 결정성 동기 유발형에 포함되어 있는 학습 컨설팅과 스터디 그룹, 몰입 강화형에 포함되어 있는 자기주도 홀로서기 학습, 실천 체험형에 포함되어 있는 HNU 튜터링 1, 2를 가지고서 효과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효과 분석을 진행하기 앞서 말씀드렸던 그 학습 역량 진단 도구 보고서인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학습 역량 진단 도구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저희가 요인을 세 가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결정성 학습 동기, 학습 몰입, 실천 학습, 그리고 이게 유형으로 돼서 지금 다이아 체계가 이제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결정성 학습 동기 요인 안에는 동일시 조절 요인과 내재적 동기 요인이 있는데, 각각 세 문항씩 총 6문항으로 해당 요인을 이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몰입 요인에는 인지적 몰입, 감성적 몰입, 행동적 몰입 각각 세 문항씩 총 9문항을 통해서 학습 몰입을 이제 진단하고 있고요. 실천 학습 요인 같은 경우는 창발적 실천과 참여적 실천 각각 세 문항 총 6문항으로 실천 학습 요인을 이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저희 학습 역량은 바로 우리 학습 역량 프로그램, 아까 보여드렸던 다이아 체계에 따라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구분하는 단위로도 활용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역량은 교육 내용으로서의 역량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학습자 관점에서 학습하고 있는 노하우나 방법적 의미로서의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내용 차원이 아니라는 점 인지하고 연구 결과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연구 결과 말씀드리면요. 앞서 다이아 체계를 말씀드리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는지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우선 다이아 체계에서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을 이제 뽑았고요. 또 그 기간이 학습법 세미나나 뭐 학습법 길라잡이처럼 이제 단발성 프로그램들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3회 이상이라든지 6주나 8주 이상 되는 프로그램들로 선정을 했고, 방법도 다양하게 될 수 있으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또 구성 집단 또한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선정을 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대상 보시면요. 우선 전체는 501명인데 좀 여성들이, 저희 여아구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요. 학년 같은 경우 고르게 4학년이 조금 적은 거 빼면은 좀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의 이제 규모, 모집하는 학생 수 자체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차이가 나게 나타났습니다.
연구 방법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학습 역량 진단 도구를 가지고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사전 검사를 진행하고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 사후 검사를 통해서 참여한 학생들 데이터를 정리했고 이중 기입이나 뭐 누락이 있는 깨끗하지 않은 데이터들은 이제 제외하고 데이터 클리닉 과정 거쳐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연구 같은 경우는 그냥 온라인을 통해서 연구 보고서용으로 저희가 이제 학습 역량 진단 값을 찾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교수학습센터의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방향으로만 거의 활용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 박진아 교수님이 발표해 주신 것처럼 시스템을 통해서 만약에 학습 역량 진단이 이제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의 학습 역량을 조금 높여줄 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연구 방법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자료 분석은 SPSS 이용했고요. 기본적으로 빈도와 기술 통계, 그 다음에 학습 역량 효과를 위해서 그 표집 집단이 컸던 튜터링이랑 스터디 그룹 같은 경우는 T 검증을 실시했고 표집 집단이 작아서 정규성 분포가 확보되지 않은 그 홀로서기 학습이랑 컨설팅 같은 경우는 비모수 부호 순위 검정을 시행하였습니다. 또 비교과 프로그램 유형별 학습 역량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분산 분석이랑 그 영향력 차이를 보기 위해서 다발량 분석을 시행하였고 원래 그냥 아노바만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그 안에 있는 하위 역량들 간의 관계가 너무 좀 긴밀하게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다발량 분석까지 추가 진행하였습니다. 바로 결과 보시면요. 우선 첫 번째 스터디 그룹 같은 경우 스터디 그룹은 자기결정성 동기 유발형에 해당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결과 이제 T값 보시면요. 자기결정성 동기 요인과 함께 학습 몰입 요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평균 차이를 보시면 다행히도 자기결정성 학습 동기 요인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어서 다이아 체계에 맞게 잘 구성되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또 학습 튜터링 같은 경우는요. 실천 체험형에 해당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인데 실천 학습 요인과 함께 자기 결정성 동기 요인에도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평균 차이를 확인했는데 또 실천 체험이 아닌 자기 결정성 학습 동기 요인에 큰 영향을 주어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천 체험 요인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차년도에 잘 개선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습 컨설팅 프로그램 보시면요. 학습 컨설팅 같은 경우도 자기 결정성 동기 유발형에 해당하는 이제 비교과 프로그램인데 자기 결정성 동기 요인과 함께 실천 학습 요인에도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어요. 그래서 평균 차이 보시면 다행히 또 0.44점으로 자기 결정성 학습 동기 요인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홀로서기 학습 같은 경우는 몰입 강화형에 해당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인데 학습 몰입 요인뿐만 아니라 자기 결정성 동기 요인과 실천 학습 요인 모두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평균 차이를 보시면 학습 몰입이랑 실천 학습 둘 다에 0.5 이상의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어서 그 튜터링 같은 경우는 그냥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홀로서기 같은 경우는 아예 체계를 그 유형을 조금 변경을 하고 사실 한남대학교가 지금 실전 체험형 프로그램이 적은 편이거든요. 공무정 정도가 이제 포함되어 있어서 요거를 이제 실전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바꾸고 뭐 몰입 강화형이 만약에 조금 약해진다 그러면 그건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우든지 뭐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차이가 궁금해서 사전 검사랑 사후 검사에 대해서 집단 차이 분석을 해봤는데 사전 검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나왔는데 사후 검사에서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나왔고 학습 컨설팅이랑 홀로서기 학습이 튜터링 학습보다는 우선 이번 연구에서는 교육적 효과가 조금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집단 간의 영향력 차이를 보려고 만오바 분석을 실시했는데 위에 보면 트레이스 값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P 값이 그러니까는 하위 요인들이 서로 동일한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교과 프로그램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시면 부분 에타값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학습 몰입 같은 경우는 42%로 가장 크게 비교과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았고 자기결정성 동기 요인이 24%로 가장 적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영향력이 나왔는지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봤더니 홀로서기 학습이 학습 몰입 요인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결과적으로 학습 몰입 요인도
이게 제일 큰 비교과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은 요인이 된 게 아닌가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 보시면요, 우선 전체적으로 다 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는 맞는 사실이었으니 그 효과를 검증해 봤고요. 근데 이제 다이아 한남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다이아 체계에 잘 맞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잘 매칭되어 있는 것도 있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향후 잘 개선하면 되니까 향후 잘 개선해서 다이아 체계에 맞게 이제 학습 역량 프로그램들을 더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구 관점에서의 제언을 드리면 양적 연구 방법이기 때문에 그 학습 변화를 볼 수 있는 관찰, 뭐 심층 인터뷰, 내러티브 탐구 같이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왜 이런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한남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모든 대학에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으니 그런 점은 좀 한계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실제적으로는 지금 여기 우리 선생님들이 다 와 계신데 우리가 지금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목적이 뭐고 그걸 통해서 좀 이루고자 하는 게 뭔지를 잘 생각하면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좀 비교과 프로그램을 더 체계적으로 잘 운영해 보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발표 시간이 조금 짧아서 결과를 조금 빨리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거 더 궁금하시면은 연구 논문 찾아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